10년 전에 제가 처음 입사할 때, 그리고 지금 와서 한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정말로 한번 같이 근무해보고 싶다? 아니면 참 따르고 싶다? 그리고 뭐 후배들도 마찬가지? 저 녀석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가르쳐보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매력적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한 10년을 살면서 참 중요한 건 세 가지만 딱 꼽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제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어떤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긍정이라는 단어래요. 정은 아실 거고, 긍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뭐 하시면은 다 언급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긍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처음 첫 발을 내디시는 여러분들한테 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미션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 아웃풋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진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커리어를 키워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어떤 그런 해결은 사실 출발은 이 긍정적인 생각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봉착을 했을 때 90%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만에 10% 그리고 5%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봉착을 하셨을 때 90%, 95%면은 정말 이건 진짜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꼭 풀어야 되고 어떤 솔루션을 찾으셔야 될 거면 저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시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억지로라도 뭐 70%, 90% 문제 해결의 과정은 마인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5%, 10%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보다 만에 20%, 30%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출발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기분 좋게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도 그랬고 제가 봐왔던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긍정에 대한 어떤 좋은 에너지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원이 들어옵니다. 훨씬 어떤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에너지를 주위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시면 참 단순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우편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배달을 하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말 달인이 되셔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까지 생겨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프로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의 한번 표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 분들은 결코 보면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일은 이제 한 10년 정도 하면 달인이 된대요. 근데 그 단순한 어떤 업무를 10년 동안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다채롭고 재밌고 하는 업무들도 사실 10년 하면 지겹습니다. 지겹고 하기 싫고.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참 10년을 해가지고 달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인이 돼서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 표정들이 굉장히 아마 처음부터 그때까지 달인이 돼서까지 아마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보면 즐겁고 굉장히 그 단순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러러 보이고 놀랍고 그런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마 그분들의 어떤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싶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오더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면 저도 이제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해봤고 또 직원들한테 뭔가 오더를 줘서 아웃풋을 도출을 시켜봤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시키기 편하고 또 좀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좀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참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고 싶다. 그냥 내가 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성향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미션을 받아서 좋은 아웃풋을 낼지 나쁜 아웃풋을 낼지는 사실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예요.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어떤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느냐. 그리고 뭔가 하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 하는 게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도 아마 해야겠죠. 그것도 이왕이면 기분 좋게. 그러시려면 이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성향도 있어요. 굉장히 좀 염세적이고 좀 소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뇌는 참 희한해서요. 노력하면 바뀝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둘째인데 어릴 때는 사실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좀 소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억지로 훈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성격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어떤 뭐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건 너무 좀 그 작은 범위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기분 좋기 위해서 좀 마인드를 저도 모르게 많이 바꿨어요. 이왕 할 거,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 있잖아요. 아주 진부한 얘기. 그 피하지 못하면 뭐 즐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아주 백그라운드가 아주 거창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입맛대로 이제 사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 계실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님 슬하에서 그 부모님이 주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도 버시고 하면서 이제 학비를 대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가끔은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가끔은 좀 놀고, 땡땡이도 치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작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커리어를 쌓아서 그 한 가족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더 하셔야 될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 마인드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조건을 찾고 그러면 이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은 그 CEO인가 하여튼 제가 언뜻 얘기 들은 것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3번 구호 외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그게 정말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사람의 뇌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기분 좋게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한없이 나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면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 긍정적인 부분이 참 좋은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존에 이제 자라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를 여러 관계들을 맺게 되죠. 두 번째는 또 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저 친구 매력적인데 저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접근을 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좋은 친구 관계도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남녀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자기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남이 선택해 주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나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하고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걸 둘러봤을 때 이왕이면 저 사람 만나면 즐거워. 저 사람 만나면 왠지 내가 이게 리플레시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자극을 받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의 100이면 100. 굉장히 사고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계. 이 관계는 사실 좀 뭐랄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주위에 여러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겠죠.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그 사람들과의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삶의 중요한 요건이 되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저도 그랬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면 처음 딱 그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족보. 그렇지 않나요? 좋은 족보를 누구한테 얻을 것이냐. 그리고 떠도는 족보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험 공부는 출발을 하죠. 곰곰이 돌아보면 좋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은 그런 것도 빨라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빨리 받아서 빨리 시작을 하죠. 성적도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어떻게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는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 과정인데 그런 어떤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이제 다양한 업종에 여러분들께서 진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게 다른 타인들이고 그 타인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출발이 되겠죠. 제가 일례로 제가 처음에 이제 2000년도 KCC라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현장 판촉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현장 판촉 부서. 현장 판촉이라고 하면 여기도 지금 뭐 여러 이제 건설 현장들이 많죠. 저도 많이 이제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이제 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판촉을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 회사를 11년 동안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맺어왔던 관계들을 지금까지 유지를 했으면 정말 저는 굉장한 그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느지막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친구들에 대한 관계, 이제 새로운 어떤 관계들을 계속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고 커리어가 올라가고 여러 이제 계속 이제 진급도 하고 하시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었던 그분들도 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물론 도태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현장 판촉을 하면서 만나왔던 그 당시에 저하고 비슷한 뭐 사원, 대리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도 돼 있으실 거예요.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 현장의 왕입니다. 왕. 자재를 웬만하면 다 결정을 해주세요. 그분들께서. 그분들이 놓으라 그러면은 자재를 못 넣습니다. 다 저가 컨 만큼 그분도 크셨겠죠. 참 아쉽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를 못했다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측면은 그 아주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제 SNS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심의 아주 조그만 부분은 혹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어떤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솔루션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봉착을 했을 때 좀 좋은 솔루션을 그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일말의 기대감은 조금씩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번 꼭 온다고 봐야겠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돌발 변수도 많고 그런 어떤 여러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관계들, 좋은 지인들을 옆에서 구축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죽을 때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나이 들수록 그런 어떤 정말 밀접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어떤 그런 기회는 줄어들면서 그런 어떤 관계들은 꼭 필요한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이제 젊으셨을 때 그때를 이제 대비를 해 놓으시면 그게 정말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클 수 있는 큰 어떤 베이스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심이에요, 초심. 이거 참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제 첫 발을 사회에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마인드가 아마 사회를 향한 좀 초심이 되겠죠. 근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이제 뭐 초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겸손하고 뭐 좀 뭐랄까 좀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시기가 되게 쉬우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근무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업무를 해보면 이 초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금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을 때 내가 뭘 못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자신감. 이 사회는 왜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봐 주지? 그리고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원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원서를 썼다가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쓰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뭐 또 운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여타의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소위 실패를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회사와 여러분들과의 어떤 인연이 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에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게 그 위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뭐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렇게 인사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이렇게 보면 얘기는 그렇게 하죠. 정말 뭐 63빌딩에서 뭐 이력서를 뿌렸는데 뭐 겨우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100개를 썼는데 뭐 면접은 뭐 5번 봤네 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으실 텐데 그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끝모르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나를 인정한 걸 보면 회사가 좀 안목이 있구나 라는 얘기도 간혹 술 마시면서 건방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감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신감 끝까지 유지를 하세요. 그 다음이 이제 뭐 겸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항상 변화에 뒤처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은 그럴 거예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나만은 변화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은 이 사회 트렌드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 불문인 이제 그런 어떤 원서를 이제 직종의 원서를 쓸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제일 기획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뭐 정말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뭐 IBM 이런 데도 입사 원서를 내보고 면접도 봐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KCC가 저를 알아봐 줬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초심을 잃으면 변화에 굉장히 무뎌집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나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먼저 변할 수 있고 먼저 역동적으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들이 있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은 어떤 업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나이도 또 있을 거고, 또 주위에 딸린 식솔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자신감 많았던 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근무를 이제 하시게 되면, 그 왠지 변화가 싫어지고, 어떤 변화에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진화해 가고, 그런 자신감들이 아주 충만하실 거예요. 왜 그걸 회사들은 못 알아주고 이 사회는 못 알아줄까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 자신감, 그리고 초심,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를 어디를 다니던, 그리고 몇 년을 다니던 결코 도태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직장인이라 그러면 좀 너무 편협하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